여성은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작은 원룸 6평 남짓한 이 공간에는 벽에는 BTS의 포스터가 가득하고 책장에는 정성스레 모은 한국 드라마 DVD들이 꽂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미이고 도쿄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울을 보며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본 사랑의 불시착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때부터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고 지금은 중급 회화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빛나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시부야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재고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같이 일하는 켄타 선배가 말을 걸어왔어요. 나 다음 달에 그만둘 거야.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나왔거든. 옆집에 살던 유키 씨도 지난달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는데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동료가 일본을 떠났어요. 켄타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했지만 회사를 다녀보니 일본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나오면 호주에 가서 영주권을 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받는 시급으로는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매달 조금씩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답니다. 한국에 꼭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제 방의 한쪽 벽에는 서울 지도를 붙여두었어요. 명동, 홍대, 가로수길 유튜브로 보면서 외운 장소들을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두었어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에요. BTS 콘서트 포스터 옆에는 제가 직접 쓴 한국어 단어장이 붙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이 단어장이 제 작은 희망이랍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꿈을 위해 시간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책상 위에는 제가 모은 여행자금 통장을 보면서 언젠가 제가 원하는 금액이 모이면 한국으로 여행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렜어요. 빨리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편의점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는데 이번 여행을 계기로 한국 여행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에서 쓸 돈을 환전하기 위해 은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에서 받은 환전 명세서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1만 엔이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겨우 8만 원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제가 모은 돈으로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살짝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최신 서울 여행 정보들을 메모장에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 여성들이 즐겨 찾는다는 성수동 카페거리, 압구정 로데오, 을지로의 힙한 바들 화려한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다 갈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는 꼭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캐리어 안에는
일주일치 옷과 함께 작은 카메라 삼각대를 챙겼습니다. 한국어 회화책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불안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가 비상금으로 쓰라면서 약간의 돈을 챙겨주셨는데 저는 그 돈을 받고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이 20년 가까이 물가도 월급도 오르지 않던 나라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말도 안 되게 물가가 올랐어요. 요즘 마트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올라서 우리 집도 더 허리띠를 조이고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어서 저는 나리타 공항을 떠나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솔직히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 공항으로 가는 게 최단 거리이긴 했는데 비행기 표가 비싸서 나리타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 비행기 안에서 한국 비빔밥이 식사로 나왔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장은 유리돔으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고 실내는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어요. 나리타 공항의 낡은 베이지색 벽면과 좁은 통로만 보다가 이런 광경을 마주하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심사가 끝나버리더군요. 나리타에서는 아직도 긴 줄을 서서 수작업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본 면세점들은 마치 명품 백화점 같았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에서는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낡은 종이 안내판이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아직도 직원이 손으로 시간을 수정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들렀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개별 부스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는 모두 자동이에요. 나리타 공항의 화장실은 9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제 상상 이상으로 일본보다 발전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전철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의 발전상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네요.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한국에 놀라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도쿄의 친구들이 믿을까요? 우리가 늘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공항이 이곳과 비교하면 마치 옛날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펐어요. 공항철도에서 서울 지하철로 갈아타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지하철만 타다가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이라고요? 플랫폼 전체가 투명한 스크린도어로 막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도 일부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역은 여전히 선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매년 뉴스에서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하곤 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아예 그런 걱정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량이었거든요. 도쿄의 야마노테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지하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차량 앞쪽 운전석 유리창 전체가 디지털 디스플레이처럼 되어 있어서
다음 역까지 남은 시간과 노선도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거 새로 생긴 노선인가요? 옆자리의 학생처럼 보이는 분께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4호선이에요. 한국 지하철은 다 이래요. 무심한 듯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네요. 그저 일상적인 풍경인가 봅니다. 차내 모니터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중간중간 역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됩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대부분 낡은 LED 전광판에 한자와 영어만 깜빡이는데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하자 스크린도어가 열리면서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도쿄에서는 삐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만 들리는데 이런 작은 차이도 놀랍네요. 캐리어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뒤돌아보니 역사 전체가 밝고 깨끗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역들이 80년대에 멈춰 있다면 이곳은 마치 2030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계속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하는 사람들, 전철 안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호텔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 앱을 켜니 현재 위치부터 호텔까지의 경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첫 목적지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국 여성들의 세련된 패션도 놀라웠어요. 도쿄에서도 잘 차려입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곳의 스타일은 뭔가 달랐고 한국 사람들은 키도 크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예쁜 카페에 들어가 큰 전광판 같은 곳에 붙어있는 메뉴들을 보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6,500원이나 하는 거예요. 일본 돈으로 계산하니 거의 1,000엔이에요. 도쿄에서는 400엔이면 마실 수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물가가 정말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입구에는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있고 카운터에는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는 아직 대부분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데 저는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주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또래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왔는데 이런 기계로 주문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아, 일본 분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음료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는 능숙하게 화면을 조작하며 일본어로 된 메뉴를 찾아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고르고 결제까지 도와주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여성분의 세련된 모습이 눈이 갔습니다. 저도 같은 메뉴로 할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실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기뻤습니다. 사실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쁜 한국 여성의 이름은 김지수였고 글로벌 IT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저는 나남이라고 해요. 일본 도쿄에서 왔어요.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여행 왔습니다. 아, 저도 일본 문화 좋아해요.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3년 전 도쿄로 여행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잠시 사이에 친한 친구가 되었고, 며칠 후에 만나서 같이 맛집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한국의 여러 곳을 다녔는데,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택시는 앱으로 부르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현금만 주로 쓰는 일본에서 마치 미래의 일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 여기 맛있는 곳이래요. 한국에서 사귄 친구 지수와 함께 을지로의 작은 카페에 왔습니다. 지수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연봉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쿄에서 제 또래 친구들은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힘든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리 큰 회사를 가도 이 월급 가지고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였어요. 제 주변에도 일본의 대기업으로 들어간 선배들이 학교에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도 20년째 제자리인데 일본은 그래도 물가가 안 오를 때는 괜찮았는데 월급만 빼고 다 올라서 점심밥 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선배들의 한탄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물론 대기업에 다니니 다른 회사보다 연봉이 높겠지만 지수도 신입이었는데 연봉을 듣고 보니 너무나 차이가 나서 놀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빌딩들,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 도쿄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곳에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기,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이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도 화려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는데 이곳의 밤은 달랐어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지수의 배웅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가득했거든요. 도쿄의 제 원룸에 돌아와 짐을 풀고선 침대에 누웠는데 한국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 영상을 편집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전과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친구 유카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이 벌써 3번째 실직이에요. 일본은 경제적 여파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았는데 유카리는 이제는 안 되겠다며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SNS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또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있었대요. 범인은 저와 같은 또래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고등학교 동창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일본이 이러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평생 직장이 있었고 매년 월급이 올랐대요. 하지만 지금은 제 또래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월급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가난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카페에서 본 키오스크, 지하철의 디지털 안내판, 모바일 결제 등등 반면에 일본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은행에 가서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유튜브는 한국 여행 영상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일본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서울이 도쿄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취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적한 도쿄의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활기찬 밤거리가 자꾸 떠올라요.
주머니 속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집세와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는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니 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어요. 일본 청년 10명 중 6명, 미래에 대한 희망 없다.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는 호주나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이야기로 가득하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는데 지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나나미 씨, 당신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언가 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서울 여행 이후 한 달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저 한국 취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단해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나나미 씨, 꼭 성공하세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6급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수업이 없는 날은 일찍 일어나 2시간씩 공부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해요.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즐겁습니다. 한국 취업. 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끝내 저를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노트북을 새로 사주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셔서 안아주셨습니다. 내 선택을 응원한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지수에게 연락했더니 한국 취업 정보를 잔뜩 보내줬어요. IT 기업, 게임 회사, 화장품 기업 등 일본어 네이티브를 찾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 기업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공부한 내용을 공유할게요. 유튜브 채널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독자도 1000명을 넘었네요. 대부분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일본 청년들이에요. 나나미 씨의 영상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번 주말에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한국대학원 진학을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 회사 면접 준비하는데 너무 떨려요. 파이팅!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도쿄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공부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스터디 그룹 화상 채팅에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요. 다들 저처럼 한국 취업을 꿈꾸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어요. 저는 기쁜 소식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3달 전보다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이제 서서히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6개월 후 신입 공채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저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는데 이제 제 방은 완전히 스터디룸이 되었어요. 벽에는 한국어 문법 포스터가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TOPIK 문제집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서울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를 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한국 기업 문화도 배우고 실제 채용 정보도 알아볼 예정이에요. 지수가 학원도 추천해주고 홈스테이 가정도 소개해줬답니다. 아직 불안하고 두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이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나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의 젊은 세대가 본 한국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일본 청년들의 변화된 인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희망과 도전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저성장으로 힘들어하는 일본 청년들에게 한국은 새로운 기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고, 이제는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